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하자마자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 담은 주식 2탄입니다. 이게 2탄인 이유는 1탄에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1탄을 안 봤다 해도 괜찮습니다. 2탄부터 보셔도 되니까 오늘 꼭 집중해서 폭락할 때 우리가 뭘 사야 되는지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타이밍이 왔습니다. 오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AI 관련된 산업 그리고 AI 관련된 이 관련주들 저희가 좀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테슬라 관련된 이슈들 자료집들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 자료집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모든 사람이 같은 의견으로 같은 방향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할 테니까 댓글에 여러분들 꼭 하나씩 달아주시고 그 댓글 하나하나에 제가 힘을 얻고 있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왜 2탄이냐면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3월 31일에 제가 얘기를 했었죠. 예, 뭔 얘기를 했냐면 이 코스피 100, 237350 이 코드 번호입니다. 코덱스 코스피 100 26,000원 이하부터 괜찮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26,000원이 아직 안 왔었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26,000원 오면은 관심 가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관심 가져야 되는 가격이 오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다시 드리려고 가지고 왔으니까 집중해서 배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가격이 계속 내려오는 척하다 안 오다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온 이유부터 시작해서 과연 지금이 정말 저평가 구간이냐 이런 것들까지 객관적으로 좀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판단해 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 감정적이고 뭐 사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심리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요. 눈에 보이는 숫자로만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최근에 역대급 관세 부과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은 25%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니까 보편 관세 10%에 추가 상호 관세에서 총 25%가 이번에 부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는 조금 뺀다 그랬었는데 반도체 분야에도 곧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웬만해선 지금 다 관세를 좀 두드려 맞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에만 피해 입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피해를 무지막지하게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쇼크를 일으키고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 기본 관세, 그러니까 보편 관세를 10%씩 다 매기고요. 그냥 국가마다 관세율에 차등을 두는 상호 관세를 도입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관세가 웃긴 게 뭐냐면 이 되게 복잡한 계산식을 이용해서 상호 관세를 매기겠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뭐 얘네들 예를 들어서 한국이 뭐 얼마나 팔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적자가 얼마인지 수익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를 그냥 대충 계산해서 절반 내린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네 버는 거에 절반만 받을게. 그래서 딱 절반 깐 게 25%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이득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40몇 프로인 애들은 뭐 80%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절반 까서 40% 상호관세를 매긴 거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급락한 거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 예상했다. 네, 걱정하지 마라. 뭐 내가 이것도 예상 안 하고 한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 증시 급락하고 국내 증시 급락하고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관세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여기서 모두가 가만히 있거나 또는 모두가 미국과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까지 흔들릴 건 없다라고 봐요. 그냥 한번 흔들리고 나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습니까? 예, 요새는 스탠스가 그런 스탠스가 아니에요. 요새는 뭐다? 부딪힌다 스탠스입니다. 그래서 보복 관세를 모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일부터 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3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70%대 관세를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원래 20%, 근데 20%총 뭐 35%인가 해가지고 이게 아마 75%인가 74%인가의 관세를 대충 맞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70%대 중반 세금을 맞고 있다 보니까 화가 날 수 있죠. 그래서 34%의 관세를 또 부과를 한다. 미국한테 보복 관세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는 관세 조치죠. 국제무역의 룰을 위반하는 것이다. 과한 거 아니냐.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히 침해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방적으로 그냥 나를 못 살게 구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로 너네가 적자가 나서 그리고 중국이 정말 편파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나를 괴롭히고 싶어서 하는 행동인 것 같다라고 중국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중국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신중한 반응을 보여온 영국 정부도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미국산 제품 목록을 작성 중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보복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산 자동차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보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너네가 해? 야, 나 가만히 안 있어. 여기 EU도 뭐 보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모든 국가가 약간 협의를 하는 또는 협상을 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지금은 대부분이 뭐예요? 야, 나 보복할래 라고 하는 국가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뭐 전쟁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가 근데 이거를 예상을 했을까요? 충분히 저는 예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고요. 이 국채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4%를 깨고 더 큰 하락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10년물 국채금리가 4.75, 4.8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졌죠. 그러다가 다시 좀 시장이 어느 정도 괜찮아 보이니까 반등세가 좀 나오나 했는데 최근에 다시 이 관세 얘기하고 하면서 급락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빠집니까? 이거 잘못하면 미국 경기 침체 오겠는데? 운이 좋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풀리면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겁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여기에 물가는 상승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사는 사람은 없는데 가격은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는데 원가가 올라가면서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겁니다. 최악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스태그네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도 아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건. 근데 이게 정말 최악으로 가면은 이거는 경기 침체로 말 그대로 정말 경기가 박살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좀 말도 안 되게 급락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것까 지금 예상했냐 얘기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이걸 하고 싶다고 노렸습니다. 제가 항상 하던 얘기죠. 이거 왜 노린다 그랬어요? 미국 채권 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은 앞으로 20년 중 가장 많은 채권의 만기가 몰려있는 시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채권 연장을 하는 시기 중에 25년은 제일 중요한 시기예요. 제가 9.6조 달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 돈으로 얼마? 1경이 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 중에서 또 70%가 어느 날짜에 몰려 있냐? 2025년 중에서 2월에서 5월 사이에 만기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부분이 연장이 된다라는 거죠. 약 70%가. 그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실제 미국 채권 만기가 될 때 핵심은 이자를 낮게 연장을 하는 거예요.
왜?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제가 넘어섰다고 했죠. 그래서 이자 비용을 낮추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고, 이자 비용을 낮추려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 경기 둔화분이 낼 수밖에 없다. 역대급 비용은 국방부 여러 부서가 아니라 채권 이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이만큼 낸다, 오케이. 뭐 다른 부서에서 한다, 뭐 그럴 수 있는데 오로지 이자 비용으로만 하더라도 국방비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자 비용을 줄여야 돼요. 왜? 트럼프 정권의 목적은 뭐라고 했죠? 세금을 더 걷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과세가 아니라 비용 지출을 줄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걸 누가 얘기했죠?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얘기한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과세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비용을 줄이는 거고 지출을 줄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채권의 수요를 늘려서 발행금리를 낮추는 방법인데, 채권을 사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무리를 만들어서 위험자산에 가 있는 돈들을 안전자산으로 옮겨야겠죠. 경기 침체나 둔화 분위기로 채권 경쟁률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게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수준으로 임팩트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이거는 뭐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가 아니라 노린 겁니다. 이렇게 되길 바랬고, 이렇게 돼서 이자 비용을 줄이길 원했고, 이렇게 돼서 국방비보다 비용이 내려가길 원했고,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했다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예상을 한 거고, 그래서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거는, 미국의 관세 발표 이후 전 세계 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뭐 한국도 하락하고 다 하락하죠. 미국 증시마저도 급락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빠지고 있죠. 왜? 이거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진짜 오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원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한 국채 금리 급락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죠. 이자 비용을 줄이려면은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정말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있죠. 근데 계속 이 금리가 떨어졌다가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바닥을 찍고 있는, 이 금리가 낮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를 바랄 겁니다. 저가를. 왜?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2월에서 5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적어도 4월 말까지는 금리가 반등하지 않길 바라겠죠. 그럼 계속 저가를 유지하든가 조금 더 깨든가 뭐 둘 중 하나가 이어질 겁니다. 증시가 반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보복 관세도 예상을 했던 거고, 트럼프가 단기간에 관세 협의를 해줄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야 돼요. 왜? 관세 협의하잖아요. 그럼 증시 반등하겠죠. 근데 증시 반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4월은 지수 저가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가를 유지한다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락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하락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최악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대응된다니까요. 최악을 안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최악이 왔을 때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최악이 올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대응해야 정말 웬만한 흐름에는 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최악을 열어놔도 어느 정도의 급격한 흐름이 보이면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안 열어놓은 사람이랑 열어놓은 사람이랑 임팩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4월은 계속 저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국채 만기 연장이 끝나면 이자 비용 싸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만기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 관세 협의를 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요. 관세 협의를 하기 시작한 다음에 결국에 시간이 좀 지나면 긍정적으로 언급하거나 좀 긍정적인 흐름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반등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왜? 채권 만기를 연장시키는 구간이다 보니까 반등 자체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하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구간은 그러면은 국내 증시 기준으로 저가 구간이냐 아니면 저가 구간이 아니냐를 물어본다고 했을 때 지금 코스피를 PBR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면 제가 0.89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평가 구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2018년, 19년 이때가 이제 트럼프 정권 때죠. 그 다음에 2020년, 2022년, 23, 23, 24 급락세가 정말 컸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0.89, 83, 71, 89, 91, 83, 96, 84 0.89 밑으로 떨어지면은 저가 구간이었다는 건데 현재 지금 코스피 PBR이 얼마입니까? 0.87, 코스피 200 0.86입니다. 저평가가 맞다라는 거예요. 저가 구간으로 들어섰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아, 들어섰네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지금 이 코스피 100 위치를 본다고 했을 때 PBR 기준으로 저가가 맞는데 통계상 PBR 기준으로 저가가 맞고 ADR 기준으로도 67을 찍으면서 침체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로 봐도 저가 구간이 맞고 신용장부도 지금 16조입니다. 그래서 과대낙폭 구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더 빠지지 않고 바닥에서 조금만 횡보해도 15조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도 낮고 PBR도 낮고 ADR도 낮은 수준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완전히 저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함부로 예측해서 안 되고 함부로 예상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예측이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이너스 7에서 8%마다 분할 매수한다고 했을 때 지금이 1차 매수 가는 구간은 맞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아예 좀 더 지켜봐야지 그런 만한 구간은 아니고 적어도 저가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분할 매수 1차 매수를 시작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은 맞아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점은 예측하지 마십시오. 계속 얘기합니다. 여기가 저가고 여기서 반등할 거야. 다 필요 없고요. 예측이 아니라 대응한다는 전략으로 결국 부양책 및 법인세 인하로 증시가 회복된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 1주, 2주, 한 달 안에는 아니겠지만 저희는 충분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하락보다는 상승이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가격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26,000원 이하부터 분할 매수 관심이라고 했는데 26,000원 이하 왔죠. 지금부터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1차 매수는 지금부터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다. 여기가 저점이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더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빠지더라도 상방룸이 더 크다. 빠지더라도 올라갈 힘이 더 크고 올라갈 기회가 더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분할 매수했으면 리스크하겠죠. 하지만 26,000원부터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코스피 100 같은 경우에는 저가 구간으로 들어섰고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다. 저희가 얘기했던 가격대가 왔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항상 얘기하지만 최저점이 아니에요. 지금 저점을 예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부터는 보다 저가 대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AS를 해드릴 거고요. 왜냐면 가능한 구간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져도 괜찮은 구간이다 보니까 AS를 할 겁니다. 그래서 원한다 하시면 혹시 댓글에 달아주세요. 원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제가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왜 똑같은 소리 또 합니까? 뭐 아니면 좀 재미도 없는데 왜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서 혹시 원하는 신문들이 많으면 댓글에 원합니다라고 해주세요.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AI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다음에 테슬라 관련된 자료집까지 저희가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이랑 관련주도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 전혀 없고요. 무료입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AI, 그 다음에 테슬라, 우주항공 자료집 다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저희가 써 있습니다. 여기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써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AI, 테슬라 자율주행 저희가 다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립니다. 무료거든요. 네, 밑자 본전이니까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4월 4일, 3일, 2일, 1일, 31일 추천주도 무료로 나눠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저희가 장전에 다 정리를 무료로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그 다음에 이 관련주들 저희가 장마감하고 다 무료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전부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여러분들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많은 힘이 되니까요. 댓글 꼭 많이들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 마감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